서울교육 오늘도 맑음. 청년? 몰라요. 자동차요. 청렴은 모르는데 청년은 알아요. 다 큰 사람. 깨끗한 마음이요. 속마음이 착한 사람이 청년인가. 사람들이 따뜻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양심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이란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깨끗한 관계? 누구에게나 오픈하고 정정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청렴 아닐까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청렴은 무엇일까요? 나의 선생님이. 선생님. 꽃이 아닌 마음을 전하세요. 존경하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고맙다 얘들아. 진심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요즘엔 빈손으로 가는 게 더 부담 없고 좋아. 그냥 가자. 안녕하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가벼운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근데 이번에 취소가 돼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또 나름의 리더십도 배우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다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해서 청렴이란 공정함 또는 깨끗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교실에 오셔서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 그런 게 청렴이 아닐까요? 편안하게 가서 서로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청렴을 실천할 수 있어요. 안을 찾아서 우리 함께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들어주는 것.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청렴의 출발입니다.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청렴은 더불어 함께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다리가 후달거렸는데 애들은 잘할 것 같아. 공정하게 보고 투명하게 느끼고 정직한 결과를 맺을 때 청렴은 더 크게 자라납니다. 아이들만 보내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많이 신경이 쓰였는데요. 직접 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체크하고 꼼꼼하게 돌아다 보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청렴. 공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마음을 보여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 당신의 청렴, 서울교육에겐 자랑입니다. 서울교육 오늘도 맑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 초등학교 영양교사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학교급식 이해에 대한, 급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부모 학교급식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약 1시간 동안 함께하고자 합니다. 네, 학교급식 실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 교육부 자료이고요. 현재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네, 교육부 급식 실시 현황 2024년도 자료고요. 2025년도 자료는 현재 집계 중에 있어서 올해 7월 내지 9월에 공개될 예정이므로 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네, 전국 학교급식
그 급식 현황을 보면은요, 12,047교에서 517만 6,280명을 대상으로 100%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은 1,342교 76만 8,445명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규모를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내주신 세금으로 우리 학교 급식에 이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약 8조 2,633억 원이 투입돼서 그 경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보면은 식품비가 4조 3,013억 원, 인건비가 2조 7,524억 원, 연료비 기타 4,326억 원, 시설유지비 705억 원, 네, 시설설비비 7,065억 원에서 8조 2,633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서울 지역은 1조 380억 6,889만 9천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에서는 식품비가 6,113억 96만 8,010원이고요. 인건비가 3,347억 원, 그 다음에 연료비 484억 원, 그 다음에 인건비 3,347여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식 인력으로는 8,460명이 학교 급식 인력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 다음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학교 급식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학교 아이는 어떤 식재료로 급식을 먹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학교 문을 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급식 운영, 우리 그럼 연립급식 학교 급식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근거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의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고 또 학생에게 제공되는 실제 급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급식 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학생 학부모에 제공토록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매 학년도 말 기준 급식 실시 현황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학부모 부담 급식비인 경우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국가 예산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부담 급식비 공개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정보 공시로 이 사항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별로 학교 급식의 날을 운영을 해서 급식 참관, 시식회 등 급식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여를 유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사항은 권장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연수 시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 단위 학부모 모니터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학교 급식 위생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서 학부모께서 급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보통 주 1회 이상 권장하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 이제 급식 소위원회 위원과 학부모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을 보면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과정 참관, 기타 활동 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연초에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단위 학교에서 하는 급식 모니터링 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급식 운영 조례로 하는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 급식 점검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학교에 점검을 나갈 때 학부모님들께서 연일에 한 번씩 참여하셔서 학교 현장에 나가보시는 건데요. 요거는 뭐 학부모, 민간인,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식소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전공자나 학교급식 관련 활동이 활발한 자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은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학교급식 운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그 급식 점검단으로 활동하시고 학교 현장에 나와보실 수 있는 이런 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에는 많이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우리 급식 소식이라든가 식단 사진 등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먹는 급식, 실제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들입니다.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의 급식 사진들이고요. 그다음에 4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의 급식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급식을 무엇을 먹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앱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부모 급식 공개의 날, 이거는 권장사항인데요. 본교에서도 2024학년도에 급식 소위원회 위원들과 그다음에 학부모의 대표들로 이렇게 급식 공개의 날을 운영을 해서 우리 학교급식 운영의 이해라는 사항으로 또 저와 한 50분 동안 같이 강의를 또 들으셨고요. 동영상도 시청하시고 학교급식을 시식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하셨던 사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의 사이트 안에 학교 급식 포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추천 식단 및 레시피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부모와 함께하는 급식 운영으로 우리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학부모와 함께 급식 운영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운영위원회 급식 관련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항이 학교급식비 사용 내역 보고인데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서 식품비 사용 비율을 공개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자 부담 급식비가 있는 경우만 해당이 돼서 이거는 현재는 해당이 없고요. 두 번째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사항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심의받았던 운영계획을 어떻게 잘 운영을 했는지 결과 보고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가 2026학년도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운영계획을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학교급식 실시 현황, 검수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 급식 소위원회, 학부모 참여 활동, 급식 영양관리, 그다음에 급식품 구매 방법 운영, 급식 운영 및 식생활 지도 추진 실적, 기타 추진 실적 등을 이렇게 운영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요 사항은 무엇이냐면요. 급식 운영 방식은 교육부에서 직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법에 나와 있지만 요 사항은 크게 해당이 없고요. 급식 대상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급식 횟수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는 방학이라든가 종업일을 제외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교에서는 학교 나오는 날은 모두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 시간 및 구체적 영양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급식 운영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도 학교 급식 관련 중요 심의 사항입니다. 그 밖에도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그 밖에 구체적인 품질 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심의사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없고 6번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입니다. 현재 방학 중 무상 우유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보통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육비 수강권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바로 우리 학교급식 모니터링이 해당되겠습니다. 8번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학교회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서 우리 학교 운영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심의를 해주셔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교에서 2026학년도 학교급식 운영 사항을 올렸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급식 예결사는요. 네, 학교 운영 예산에 다 학교 예산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행정실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6학년도에는 급식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네, 본교 학생들 전체 인원수, 급식 월별 예상 횟수, 그래서 191회를 급식을 하고요. 342명을 이상으로. 그다음에 영양 기준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심의를 받았고요. 좀 전에 우리 급식법에서 학교 운영인의 심의사항이라고 했던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 기준 및 수입산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학교급식 시행규칙 품질 시행규칙 제4조에 우리 구체적인 식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보통 학교에서 법에서 기준보다 높여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국내산 이제 법에서는 국내산 쌀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생산자랑 직거래를 해서 쌀은 유기농, 기타 작곡은 무농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농산물은 우리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농수산물 식품공사 산하에 있는 서울 친환경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잔류농약 검사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들어오는 농산물들을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70%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 법에서는 소고기 3등급 이상 한우 또는 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돼지고기, 계란은 2등급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고기는 한우 2등급 사용하고 있고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은 무항생제 국산 1등급을 사용하겠다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산물도 국산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지금 현재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서 기존의 국산 수산물로 투입이 되었던 것이 지금 점점 수입산으로 대체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산품에도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농산물을 가공한 공산품을 사용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국간장,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용유 이런 것들은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요. 특히 김치류 같은 경우는 김치에서 요즘 이전에 많이 일어났던 바이러스 식중독 등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햇섭 인증이라고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것과 한국전통식품 인증이라 그래서요 100% 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이런 인증을 받은 데를 사용하고 제조 시에 수돗물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제시를 하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 사전 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식재료 수입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를 전문 품목을 어떻게 구분해서 구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김치류, 우유에서 7개 전문 품목별로 구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렸고요. 식재료 조달 방법은 쌀은 생산자 직거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은 친환경센터, 공산품은 EAT, 전자 조달 시스템으로 입찰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하고 김치류, 그다음에 김치류는 이것도 수의 계약을 하고 우유류도 조달청 소액 수의로 입찰 형식을 빌린 단가 계약 형식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구매 계약은 1 내지 2개월, 그래서 수의 계약 대상 업체 쌀하고 김치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학교장이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 급식에 참여
운영에 참여하셔서 업체를 다 선정해 주고 계십니다. 네,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에 대한 급식비 결정은요, 이게 보호자 부담일 경우에 급식비를 결정하는 사항이라 교육청에서 급식비 결정된 내용을 이렇게 올렸고, 교직원 단가는 학생급식비 4,929원이지만 교직원 급식비는 5,730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서 교직원 급식비도 학교 운영사항으로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심의사항 6번에 보시면 급식 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이 바로 우리 학부모 학교급식 모니터링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교는 재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2번 나오시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과 학부모회 학부모로 약 2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요. 5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부모와 함께하는 급식 운영이었고요. 그러면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 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어떻게 학부모와 함께하는 급식 운영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급식 소위원회 운영을 학부모 구성 운영을 해서 학부모 참여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 활성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 예결산 심의위원회, 그다음 급식 소위원회가 필수위원회로 우리 서울특별시립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필수위원회로 조직이 돼서 학교에서 연 2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때 소위원회는 실무전문위원회를 역할을 하는 거고요. 표결권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신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로 올려서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네, 급식 소위원회 활동을 하실 것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 내용이 현재의 기본 방향에는 빠져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실렸던 때가 2017년도 학교 급식 기본 방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급식 운영을 위한 조사 활동이나 사전 검토 사항, 이 사항이 학교별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상호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에 식약처에서 하는 이 점검은 교육청에 두는 학교급식 점검단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이 간혹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자치구의 식품위생감시원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로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식재료 검수, 조리 과정, 배식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입니다. 우리 학교 급식 모니터링 학부모 이 사항이 우리 급식소위원회에서도 하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급식비 책정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위임을 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려주시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사항들을 소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 급식 소위원회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운영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 가셨을 때 급식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에 보면 여기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육 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중기발전계획, 이 사항이 2026에는 빠졌는데 2025학년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참여급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 모니터링 기대효과는 우리가 보시면은 학교급식 전 과정에 참여관 기회를 제공을 해서 급식 현장을 공개함으로써 우리 학교급식에 대한 보시고 안전성이라든가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또 오셔서 학부모님께서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의견 교류의 장으로 활용을 해서 학교 급식 만족도를 향상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1년에 한 번, 학교, 모니터링 하실 때는, 또, 손 상태, 뭐 반지, 귀걸이, 이런 장식물들을 착용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 문진표를 학교에서도 작성을 하시고, 하는데 학교 급식을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평가가 아니고 급식 전 과정을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하셔서 우리 학교 급식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이고 학교 단위의 운영, 위생관리 향상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에 아이들 공개 수업 때 오시면 요즘에 초상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촬영은 금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촬영하시는 건 조금 금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뭐 단톡방에 올리시는 것도 조금 자제해 그것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시면 이제 또 모니터링 활동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진표 작성하시고 오늘 내가 검수 과정에 참여한 건지, 그다음에 조리 과정, 배식 과정에 참여하신 건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해당欄에 기재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영양 선생님과 영양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시고 활동 기록지를 남겨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동영상이고요. 이 영상이 우리 교육부 학생건강증진정보센터에도 올려져 있는 잘 만든 자료인데 크게 만든 지가 한 10년이 좀 됐는데 크게 많이 현장에서 달라진 사항은 없어서 만들어진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학부모와 함께하는 급식 운영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는 성장기 자녀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니까요. 오늘도 엄마는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급식 게시판의 영양식단표와 식습관 교육 자료를 살펴봅니다. 홈페이지가 학교 급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질수록 궁금증은 늘어가는 법. 엄마는 학교 급식 모니터링에 참가하여 급식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기로 하였습니다. 엄마를 따라 학교로 출발해 볼까요? 행복한 급식, 학부모와 함께해요. 학교 급식은 엄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급식실에 도착한 엄마는 먼저 위생복을 입고 위생모를 착용합니다. 손과 신발도 깨끗하게 소독합니다. 개인 위생 상태 점검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의 시작입니다. 이른 아침, 식재료를 실은 차량이 도착합니다. 산지에서 올라온 농산물은 전날 밤 친환경 유통센터, 농산물 시장 등을 거쳐 식재료 납품업체를 통해 학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품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친환경 유통센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과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에서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송 차량에는 타코메타 온도 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배송 중 냉동, 냉장고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식재료의 적정 온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학교로 배달된 식재료는 다시 한번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영양교사와 학부모 모니터 요원이 식재료를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중량, 온도,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또한 햇섭 인증 표시를 꼭 확인합니다. 햇섭은 식품 원산지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위생 관리 방법입니다. 이처럼 엄격한 검수 과정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학교 급식은 배식 2시간 전까지 조리가 완료됩니다. 조리 전 식재료를 씻고 다듬는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재료에 따라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사용 전후 조리기구를 소독하는 것은 기본이죠.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통해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잔류농약과 오염원을 제거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소독제 용액에 5분 이상 담그었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서 사용합니다. 이때 테스트 페이퍼를 이용하여 소독제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손질이 끝나면 전처리실에서 조리실로 이동합니다.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을 분리해 놓았기 때문이죠. 조리사는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교체하고 다시 손을 씻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 볼까요? 조리사의 정성스러운 손끝에서 영양 만점 밥상이 차려집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가열 요리는 식재료가 충분히 속까지 익었는지 확인하고 나트륨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의 염도를 측정합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 식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학교 급식은 햇섭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단계별로 중점 관리 기준을 점검하고 이를 CCP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배식 전까지 온장고와 냉장고에 보관하여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적정 온도를 유지합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아이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섭니다. 배식 과정에서도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 등의 위생복장은 필수입니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수저를 움직여 어느새 한 그릇을 뚝딱 비웁니다. 학교 급식이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영양분도 풍부하고 맨날 여러 가지 음식이 많이 나와요. 학교 급식을 먹으니까 편식이 없어졌어요. 잘 먹고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학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잔반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식판을 비운 학생들의 이름에는 초록색 스티커가 쌓입니다. 이달에는 누가 잔반 줄이기 왕이 될까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식기를 세척합니다. 애벌 세척을 하고 식기세척기에 넣습니다. 세척이 끝난 식판을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이거는 잔류세제가 남아있나 확인을 하는 시약인데요. 방금 나온 식판으로 해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색깔이 안 변해야 잔류세제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세제가 묻어있는 식판으로 했을 때 잔류세제가 남아있는 식판에서 보라색이 보이는 거예요. 급식실은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하면 오늘은 맛있게 너무 많이 먹었다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늘 궁금했어요. 급식실에서는 어떻게 음식을 해주나. 오늘 보신 것처럼 학교 급식은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영양 권장량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만족도 및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식품 첨가물을 줄인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입니다. 아이들은 꿈을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학교 급식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급식 만족도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은 영양교육과 식생활교육을 연계하여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학교 급식은 영양 급식일 뿐만 아니라 위생 급식이며 동시에 교육 급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급식의 대상은 성인이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어린이들 이어서 영양 균형을 잘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또 가정에서처럼 서너 명이 하는 급식이 아니라 1000명 이상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하는 단체 급식이므로 위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중독 사고 한 번 나면은 아무리 질 좋은 친환경 급식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또한 학교 급식은 교육 급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 평생 건강관리의 습관에 이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편식이라든지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바른 식생활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 건강한 학교 급식과 함께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급식 활동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보통 1번 검수과정 모니터링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예, 또 필요에 따라서 조리과정 모니터, 배식과정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검수과정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요. 2번, 3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요청하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급식 현장은요, 해썹이라 그래서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그 작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부 위생관리 지침서에 의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구매 검수로부터 보관, 전처리, 조리, 운반, 배식, 퇴식, 세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중요 관리점을 설정해서 위생관리를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소프트웨어는 기술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위의 요소를 분석을 교육부에서 5년마다 하고 있고요. 올해 6차 개정이 나올 예정이고요. CCP는 중요 관리점을 설정을 해서 학교에서 조리 과정 전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중요 관리점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급식에 요즘에는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캠필라박터 식중독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오시면 전용 신발을 착용을 하시고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신 다음에 손 씻기, 알코올 소독을 하시고 급식실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 씻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다 씻는데 30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손을 제대로 닦고 소독을 한 다음에 급식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재료 검수란 뭐냐면요. 우리 급식실에 온 학교급식 재료의 식재료의 품질, 신선도, 수량, 원산지, 위생상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들어왔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하는 매일 아침에 검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수 시 확인하는 사항은 품목, 수량, 규격, 그 다음에 원산지, 포장 상태, 신선도, 유통기한 되겠고요. 식품의 또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되고요. 식품, 네, 온도계, 표면 온도계로 전처리 채소와 냉장식품은 10도씩, 네, 이렇게 온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현장에 영양교사, 네, 조련 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2인 이상 복수 검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수하는 식재료는 다 60cm 이상에서 검수대에서 검수를 하고, 검수가 끝난 식재료는, 네, 냉장식품은 냉장고에, 냉동식품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사항은 검수 과정에 참여한 학부모님들의 사진입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네, 위생화, 위생복을 갈아입고 손을 세척하고 교실실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예, 이 장면은 공산품을 확인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네, 이제 농산물과 축산물, 이렇게 중량, 온도, 식품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고기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받는 검사도 실시합니다. 축산물 가금류 같은 경우, 네, 축산물 가금류는 축산물 품질 등급서가 와서 요구한 등급대로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면 되겠고요. 축산물 가금류가 냉장식품이기 때문에 5도씨 이하 잘 유지해 왔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고기 등급은 품질 등급은 아니고요. 근내 지방 분포도에 따라서 지방이 많은 것이 1, 2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1, 2, 3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학부모님들께서 왜 학교급식에서는 1, 2 플러스 등급을 먹지 않냐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1, 2 플러스 등급을 먹게 되면 지방이 많은 이런 소고기를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의 총량은 똑같은데 그 고깃값으로 또 많이 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학교급식에 3등급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보통 2등급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여기 8번, 9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1, 2 플러스 등급이 되겠고 1 플러스 등급이 6번, 7번이고요. 그 다음에 1등급이 4번, 5번. 네,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요 1, 2, 3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고기는 빨간 적색을 띠는 것이 신선한 것이고요. 그래서 육색은 여기 2번부터 6번이 정상입니다. 지방 색깔은 1번부터 6번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는 1 플러스 1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학교급식에 보통 돼지고기는 1등급, 2등급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같은 경우에 품질 인증품을 사용하게 되면 혹시 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데요. 그 다음에 품질 규격이 있는 인증품을 사용한 오징어의 사진인데 왼쪽은 얼음을 너무 많이 먹고 있네요. 네, 오른쪽은 지금 바로 선동에서 얼린 오징어죠. 네, 이런 것들이 식재료의 선도에 따라서 학교급식을 했을 때 맛이 굉장히 달라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네, 요 생선은요, 얼음옷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물값으로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어서 하게 되는 꼴이 되어서 5%가 넘는 경우에는 반품이 되겠습니다. 네, 품질 인증. 왼쪽이 일반 삼치, 오른쪽이 품질 인증받은 삼치가 되겠고요. 이건 이면수입니다. 사진이고요. 공산품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기한 확인해 주시고 상표, 박스가 제거되고 반입이 되는지 중량, 포장 상태, 내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냉장, 냉동식품은 우리 식품 공전에 냉장식품이라 하면 냉장 10도씨 이하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축산물 같은 경우는 5도씨 하셨잖아요. 근데 냉장식품은 10도씨 이상 유지돼서 들어오면 됩니다. 냉동식품은 녹은 흔적이 없어야 되고 얼은 상태만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급식 공산품은 유전자 변형되지 않은 농산물을 이용한 그 제품들로 공산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우리콩으로 만든 된장, 간장, 재래간장들 사용하고 있고, 네, 이런 농산물들을 활용한 농산물로 제조한 현미유, 포도씨유, 그다음 유채씨유, 해바라기유, 그다음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난 GMO 식용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5가지 식용유들은 집에서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는요, 당일 식재료가 들어오고 당일 소모되어서 창고에 보관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산자 직거래를 통해서 들어오는 쌀 같은 경우는 일발주를 주지만 편의상 일주일치의 쌀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고 소량의 공산품 등이 창고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습도는 50에서 60%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벽에서 15cm 정도 띄어서 통풍이 잘 된 상태에서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학교의 식품 창고 사진입니다. 네, 식품과 관리품은 별도 분리해서 보관을 해서 화학적 식중독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간단히 검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사항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학교 급식 모니터링 점검 일지에 보시면 체크리스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과정 확인 사항입니다. 조리과정에 참여를 하신다면 조리원이 위생복은 잘 착용하고 있는지, 작업 중 위생관리 사항, 작업 중 위생관리 사항은요, 용기랑 기구를 잘 세척 소독해서 사용하는지, 기구별로 그 식품별 분리 취급하는지, 생채소 과일류를 소독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설 및 기구 위생 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학교가 다 현대화가 되어 있어서 싱크대는 보통 채소용하고 어육류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이렇게 시간대별로 분리를 해서 채소류, 용류, 어패류, 가금류 순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생채소는 염소 소독을 실시를 하는데요. 100ppm 소독수에 5분간 침지를 해서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헹군 다음에 제공이 됩니다. 이전에는 손이 많이 가는 음식, 떡이라든가 김밥이라든가 뭐 이래서 포도상규균 식중독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이 토양에서 옮겨져 오는 병원성 비장균이 굉장히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식중독의 주요 세균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는 소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염소 소독을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먹는 수돗물도 바로 염소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유연염소 농도를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헹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 과정 중에 사용하는 칼 도마는 농도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는 육류, 생선, 채소류 이 3종만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 채소용과 또 구분해서 완제품용과 뭐 김치류라든가 가공식품용을 구분을 해서 5종으로 구분을 해서 쓰고 있고요. 또 무침하러 하기 바로 직전에는 이렇게 70% 알코올로 소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용, 조리용, 배식용, 청소용 이렇게 앞치마와 고무장갑 등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 중에 조리 전 식품과 조리된 식품이 공간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도록 교차 오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리 중에 당연히 기기 세척이 이루어져서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사항 등을 조리 과정 중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학교급식에 뭐 고기류 같은 거, 생선류 이런 것들은 75도씨 이상 확인을 75도씨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이미 단백질이
50도 후반에서 변성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계수를 줘서 75도씨가 나오면 여기에 있는 식품미생물균, 식중독균은 모두 다 사멸이 됩니다. 폐류는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있고,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 0.6에서 염도 0.7 정도 염도계를 측정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인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조리된 음식은 검식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고, 만약에 물을 식품 사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존식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모니터링 보관 및 운반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보관돼서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온도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배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울러 배식하는 과정에서도 손세척 소독을 제대로 해야 되고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을 하고 전용 도구나 이렇게 위생장갑 등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식하던 용기를 끝까지 배식을 하고 용기를 완전히 비우고 새 용기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배식하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을 혼합하는 것은 미생물 증식을 급속도로 증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세척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대로 식히고 애벌 세척해서 세척되고 보관되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우리 학교 급식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떠모 라벨이라 해서 떠모가 열이거든요. 열을 감지하는 라벨을 붙여서 71도씨로 학교급식 세척기를 통과를 하게 되면 1차 소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소독보관구에 보관을 하게 되면 2차 소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옥시 사건 이후로 세제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졌죠. 잔류 세제가 식판에 남아있지 않도록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 페이퍼를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등을 세척 과정 모니터 하실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거는 뭐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급식은 아닌데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방사능 검사, 식품 도척 표면 미생물 검사,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사, 햇석 검증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사항을 알아봤고요. 학교급식 운영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학교에서 우리 지구 건강을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또 채식급식을 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은 다 먹는 날, 그린 급식의 날, 생일 축하의 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밥 먹는 식당이죠. 식생활 교육관이라고 하고 식생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우리 원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가 학교 홈페이지 교내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 영양관리, 우리 다양한 식품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은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고요. 튀김류 주 2회 이상 이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계절식품을 적극 사용하고 있고요. 염분, 트랜스 지방, 단순당, 식품 첨가물 과도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양 표시제가 바로 학교 급식 홈페이지로 공개가 되어 있고 교실에서도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의 영양식생활 지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오감 및 미각 교육을 하고 있고 당, 나트륨, 트랜스 지방 저감화 교육, 그 다음에 계기 교육으로 추석맞이 시장등 손법 만들기 체험 교육 이런 것들도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면역력이 약한 또 친구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학교급식 법에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19종을 학교급식법 제16조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이렇게 식단표를 받아보시면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레르기를 일으킨 학생은 이 번호가 자기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확인을 해서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19종만 표시해 주도록 법에는 고시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상담을 거친 후에 대체식, 제거식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필수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일으키는 학생들은요, 가려움, 두드러기, 구토, 복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경미한 증상이 되겠어요. 근데 호흡이 곤란해지고, 막 목이라든가 코 인후가 막 이렇게 붓고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라 해서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에피펜을 소지를 해서 해당 물질이 들어와서 호흡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허벅지에다가 소지하고 있던 주사를 놓으면 되겠고요. 예전에 인천교육청에서 한 십몇 년 전에 우유가 들어간 카레라이스를 먹고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아나필락시스를 일으킬 정도의 학생들은 요즘에 공산품에 식품 통합 표기라 그래서 간단히 적어놓고 통합으로 해서 표시해 놓기 때문에 그 표기를 100%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극심한 학생들은 학부모께서 도시락을 지참해서 특별 관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교에도 올해 들어온 학생 한 명은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어머니께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에 대체식과 제거식이 나가는 거고요. 이렇게 학부모 면담,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식탁 위에 있던 요구르트를 몰래 마셨습니다. 잠시 후 팔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의식을 잃고 기절했습니다. 동주의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해로운 것이 들어왔을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해롭지 않은 식품을 우리 몸이 나쁜 침입자로 생각하고 싸우면서 격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을 식품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가려우면서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입 주위나 입술이 부으면서 부종, 복통, 구토, 기침, 호흡 곤란 등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금방 좋아질 수 있지만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면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 주사를 주사하신 후에 즉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식품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알려줄 영양 선생님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내 성분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성분은 대부분의 식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식품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식품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이 없다면 안심하고 섭취하면 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또 성장하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달걀이나 우유 같은 경우 영유아기에 생겨서 5, 6세경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견과류 알레르기는 7세 이후 성인기까지 나타나고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자신이 어떤 식품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해야겠죠? 가장 좋은 건 병원에서 정확한 알레르기 검사를 받고 진단에 따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강 관리하자고요. 다음에 만나요. 네, 알레르기 영상 보셨고요. 네,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채식 식생활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네, 2024년 지표 바다 대기서 온난화 기록이 속출이 되었고요. 이렇게 1.5도 이미 초과가 되었습니다. 기온이. 그다음에 지난 80년 동안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대기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해양열 함량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가 많아서요. 네, 우리 학교 급식에 기후위기 대응하고 먹거리 미래를 배우고 실천하는 생태교육의 전하는 교육의 하나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급식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회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없는 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이라서요. 단백질을 제공을 안 하기가 좀 어려워서 페스코 채식이라 그래서 달걀, 생선, 우유까지 제공하는 페스코 채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건은 모두 다 이제 식물성으로만 먹는 거고요. 이렇게 페스코 채식이라 해서 육고기만 먹지 않고 생선, 우유, 달걀까지 허용하는 급식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정통신문을 받아보시면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다 이렇게 세계 채식 급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채식을 하게 되면 국민이 나무 4그루 이상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은 건강한 채식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육류 식단 하나를 채식으로 바꿔보시고, 그다음에 푸드 마일리지가 적은, 음식의 이동 거리가 적은 그런 식재료를 선택해서 식단을 좀 꾸며보시고, 음식을 또 남기지 않고 싹싹 먹어도 우리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교급식의 모니터링에 대해서 알아봤고, 현재 하고 있는 학교급식 운영 사항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도울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급식은 70년도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서 80년도부터 실시를 했고, 90년대에 들어서는 급식 확대기, 지금 이제 모든 학교에서 급식을 다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K급식이 세계 최고의 급식입니다. 제가 90년대 후반만 해도 일본에 가서 일본 급식을 배우러 견학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훨씬 학교 급식을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고, 많은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정책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 학교 급식이 아이들의 성장과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정책 결과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것은 또 우리 아이들 미래의 건강 투자입니다. 네, 우리 학교 급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과 학부모님들의 이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 모니터링이 건강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순기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 급식 운영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 급식 모니터링을 하실 때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